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기계설비기술사 제111회 제4교시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읽어보면 축봉장치 중 메커니컬 실과 글랜드 패킹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먼저 써봄으로써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써보겠습니다. 산업 기계 설비 기술사 제 111회 제 4교시 03번이고요. 키워드들을 써보면은 이제 축봉 장치 그리고 메커니컬 실 그리고 글랜드 패킹 그리고 이 둘의 비교입니다. 먼저 축봉 장치는 축, 샤프트죠. 펌프 축을 의미하고 봉은 밀봉의 봉을 의미합니다. 그런 장치고요. 이 축봉 장치에는 메커니컬 실과 글랜드 패킹 이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펌프에서는요. 그러면 이렇게 먼저 문제를 써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거냐면 처음에 먼저 축봉 장치의 역할을 써볼 거고요. 이번은 축봉 장치의 주의사항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글랜드 패킹 간단히 그려볼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는 메커니컬 C를 간단히 그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에는 이 둘을 문제에서 의도한 바와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로 이제 분류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괄호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축봉 장치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 축봉 장치 다 들어봤었죠? 못 들어봤어도 업무 하시면서 뭐 글랜드 패킹, 메커니컬 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먼저 한번 역할 써볼게요. 이 3번부터 그림을 그릴 거라 가지고 1번, 2번을 쓸 때는 이렇게 잘 머릿속으로 형상이 안 그려지더라도 나중에 다 쓰고 나서 이제 한번 항상 되짚잖아요. 되짚을 때는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오시면 됩니다. 축봉 장치의 역할. 펌프,
축이 케이싱을 관통하는 곳에 관통하는 곳에, 왜냐면 펌프 축이 결국에는 모터 축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펌프 축이 모터 축으로 이제 연결되는 동안에 중간에 케이싱이 관통하게 되어 있겠죠. 그곳에 이제 펌프에서의 그런 유체가 밖으로 누설이 될 수도 있겠죠. 그곳에 펌프 축과 케이싱 사이에서 유체의 누설 또는 대기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장치입니다.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펌프 축이 케이싱을 관통하는 곳에는 펌프 축과 케이싱 사이에서 펌프의 유체가 누설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대기에 그런 공기가 유입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거를 차단하기 위하여,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장치, 어디에? 펌프 축과 케이싱 사이에 설치되는 장치가 축봉 장치입니다. 그래서 펌프 축과 케이싱 관통하는 사이에 아마 그 내부는 유체가 있겠죠. 그리고 외는 대기가 있겠죠. 그래서 내는 유체, 외는 대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부의 압력이 세면 내부의 유체가 외부로 유출이 되겠죠. 누설이라고 하죠. 근데 내부의 압력이 외부의 압력보다 낮으면 외부의 공기가 안으로 유입이 되겠죠. 그런 걸 이제 차단해주는 그런 장치를 축봉 장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회전부, 어디? 펌프 축이죠. 회전부와 고정부, 어디에요? 케이싱이죠.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회전부는 회전을 하고 있겠죠. 고정부는 고정이 되어 있겠죠. 그럼 상대 운동이죠. 다른 말로 쓰면 상대 운동. 여기를 좀 더 이렇게 쓸게요. 상대 운동 사이에서 누설 또는 대기의 유입을 방지합니다. 그러면 밀봉, 기밀 이런 단어가 있죠. 그래서 기밀로 쓸게요. 기밀 유지, 그쵸? 요게 축봉장치 역할입니다. 검은색으로 쓴 것도 의미가 있고요. 빨간색으로 쓴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이미 교재에서 여러분들은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축봉장치 역할을 써보았습니다. 괄호 2번 축봉 장치의 주의사항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1번, 2번은 이따가 이제 3번, 4번, 5번을 하고 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그때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은 일단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근데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조금 더 뒤에 이해할 수 있으니까 조금 마음은 안심하셔도 되고요. 1번 축봉장치 그래서 조임이 약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축봉장치에서 조임이 강할 때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축봉장치 조임이 약할 때입니다. 이때는 조임이 약하다 보니까 축봉장치가 좀 널널한 거죠. 그러면 펌프와 케이싱 사이가 펌프 축과 케이싱 사이가 널널한 거죠. 그러면 누설량이 많겠죠. 예, 이 한자 아시죠? 마늘타입니다. 하지만 마찰은 적겠죠. 예, 그렇죠? 하지만 누설이 많다 보니까 누설 손실은 높아질 거고요. 따라서 최적 효율 낮아질 거고요.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축봉 장치가 조임이 강할 때입니다. 그럴 때는 누설량은 적겠지만 마찰이 많겠죠. 그리고 누설은 적겠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누설 손실 대신에 마찰 손실이 많겠죠. 그리고 대신에 기계의 효율이 작아지겠죠. 이렇게 됩니다. 예. 이런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축봉 장치를 조임을 너무 약하게 해도 안 되고 누설이 많아지죠. 너무 강하게 해도 마찰이 많아지고 해서 안 되겠죠. 그래서 적당한 그런 조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의사항은 이제 축봉 장치는 이제 유체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케이싱이나 임펠러의 재질 선정처럼 축봉 장치도 재질 선정이 유의해야 돼요. 왜냐면 똑같은 유체, 뭐 부식성이 있는 유체일 수도 있겠죠. 또는 온도가 높은 유체일 수도 있겠죠. 또는 압력이 높은 유체일 수도 있겠죠. 그런 유체의 그런 성질에 잘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질 선정을 주의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유체의 종류 그리고 온도 그리고
압력을 고려해서 이런 것들 하에서도 잘 견디는 그런 재질이어야 합니다. 4번은 이제 조금 잘못 써가지고 화이트를 지웠습니다. 이 밑에는 여기서 딱 선을 그을게요. 화이트가 마르면은 그 다음 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미리 선을 그어 놓을게요. 그래서 여기는 3번에 글랜드 패킹을 이제 살짝 그려볼 거고요. 여기는 4번은 메커니컬 C를 간단히 그려볼 거고요. 5번에는 비교를 해볼 겁니다. 비교는 이제 그런 표의 형태로 할 건데요. 표도 미리 한번 그려볼게요. 왜냐면 여기 화이트가 좀 마르는 동안에 시간이 아까우니까 미리 그려볼게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엔지니어로서의 그런 역량이 많이 발전되고 또 그런 이제 기본적인 바탕에서 좀 고급스럽게 그렇게 조금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조금 이제 발휘되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에서 항상 이렇게 강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밑바탕을 미리 그려놨습니다. 사실 이제 3번, 4번 할 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펌프를 이제 그런 측면으로 그릴 거예요.
쭉 한번 따라오세요. 와보세요.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원심 펌프의 측면들을 그릴 거예요. 천천히 오세요. 네, 조금 많이 걸리죠. 이게 지금 축을 그리는 겁니다. 펌프 축, 모터 축 통합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펌프 축 그리고 모터 축 이렇게 그렸고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게 이제 스토핑 박스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냐면 이렇게 상하로 그려줘야 돼가지고. 이거를 요게 지금 그린 게 저는 스토핑 박스를 그린 거거든요. 조금 더 하에도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여기가 조금 더 두껍죠? 이건 조금 잘못 그렸습니다.
모터를 먼저 그려주겠습니다. 모터고요. 모터를 그려줬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그 펌프 축과 모터 축을 연결하는 커플링이 있다고 할게요. 얘를 펌프 축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는 모터 쭉 있는 펌프 축입니다. 여기에 뭐지? 블렌드 스토핑 박스로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좀 더 쓰고 있을게요. 왜냐면 이게 화이트가 마르기 전에 이제 쓰면은 조금 번져서 여기 조금 이렇게 번진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 좀 삭제하고요. 네, 하고 자, 이따 여기 비교할 때 여기를 글랜드 패킹을 먼저 쓸 거고요. 여기는 메커니컬 C를 이제 쓸 겁니다. 그리고 글랜드 패킹도 한번 이제 그려볼게요.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요거는 스토핑 박스, 요거는 이제
글랜드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네, 여기 약간 햄프가 조금 예쁘진 않지만 일단 그려보았습니다. 이거는 서포트들 그린 겁니다. 지지대. 그리고 임펠러도 그리고 있어요. 임펠러. 약간 원심 펌프라 가정을 해서 임펠러를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있죠. 이렇게 원심 펌프죠. 이렇게 반경 방향으로 흐르니까 유체가 들어와서 이렇게 위로 흐르니까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베어링이 있습니다. 볼 베어링. 그렇고요. 여기도 베어링이 있습니다. 베어링. 그러면 이제 글랜드 패킹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글랜드 패킹이 있습니다. 여기 글랜드 패킹 있고요.
조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색칠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좀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패킹이 번갈아 가면서 한 뭐 5개에서 뭐 6개 또는 4개, 5개 정도 패킹이 이제 이렇게 쌓여 있고요. 실링을 유지하는 방식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실링을 유지하는 방식은 이제 여기가 펌프 내측이잖아요. 이렇게 유체가 들어와서 유체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들어와서 이제 일로 나가면 되는데 아무래도 틈이 있으면 계속 나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쪽 바깥의 부분이 이제 이 펌프 케이싱과 축 사이에 아무래도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 축이 잘 회전할 거 아니에요. 그 공간이 이제 여기로 표현이 된 거고, 여기에 이제 파란색과 빨간색 이렇게 축봉 장치 중에서 글랜드 패킹이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써드릴게요. 스토핑 박스, 이건 영어로 써드릴게요. 그리고 글랜드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스타팅 박스입니다. 그리고 이게 글랜드입니다. 그리고 안에 이제 글랜드 패킹이 있는 거죠. 뭐냐? 네,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글랜드 패킹이 여기 채워져 있고 스토핑 박스에 여기 미리 설치되어 있고 글랜드 패킹을 넣은 상태고요. 글랜드를 넣은 다음에 여기를 조입니다. 볼트로서. 볼트를 안 걸어드렸어요. 그러면 글랜드를 볼트로 조여요. 조이면은 스토핑 박스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글랜드가 조이니까 더 일로 오겠죠. 그러면은 글랜드 패킹이 계속 압축이 되겠죠. 압축이 되면은 이제 포화성비에 의해서 어떤 가로 변형률이 생기면 세로 변형률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렇게 압축이 되어 오면은 패킹이 찌부되면서 세로로 팽창하겠죠. 근데 팽창도 이 스토핑 박스에서 제한이 되겠죠. 그래서 계속 팽창하려고 하는데 세로로 이제 찌부되다 보니까 그런 실링이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쪼여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 패킹이 쪼여 압축되니까 일로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스토핑 박스랑 축을 좀 더 밀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틈새를 이제 메꾸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그런 압력이 형성이 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실링을
유지하는 겁니다. 누소를 방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글랜드 패킹의 방식이고요. 와, 이거 그리는데 한 20분 걸린 것 같아요. 지금은 메커니컬 C를 한번 그려볼게요. 똑같은 식으로 그릴 겁니다. 네, 따라오고 계시죠? 여기도 원심 펌프 측면도로 똑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펌프 축을 먼저 그려볼게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펌프 축, 모터 축 그렇습니다. 먼저 모터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모터까지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커플링도 그려볼게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스토핑 박스를 먼저 그려볼게요. 네. 스토핑 박스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걸 지켜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제가 스토핑 박스를 그리는데 오래 걸리셨기 때문에 만약에 펌프를 담당하시지 않으신 분이라도 이제 펌프에 스토핑 박스가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당연히 이제 그렇게 몸으로 체화가 되시겠죠. 뭔데 이렇게 스토핑 박스가 오래 걸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펌프에 스토핑 박스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가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고요. 제가 이제 이 측면도를 그릴 때는 굉장히 단순화해서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도면을 보면서 조금 실제와 비교하면서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글랜드까지 그렸습니다. 이렇게 거의 이제 요거랑 마찬가지로 그렸죠.
지금 그리는 것들은 이제 서포트입니다. 모터 서포트 그리고 펌프 바디 서포트 지지대가 있어야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잘 보고 계시죠? 흔들려 죄송합니다. 유체는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겠죠. 원심 펌프니까 횡축 원심 펌프. 이렇게 한번 그걸 그려볼게요. 회전차를. 그러면 회전차가 이렇게 돼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정도 돼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되실 것이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이거 원심형 회전차죠? 네, 좀 더. 좀 더.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거의 다 그렸어. 이제 메커니컬 쓸만 그리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볼 베어링 그려드릴게요. 그러면 다 그렸죠 이제. 그러면 그래서 이제 여기 축에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런 로테이팅 파트 또는 회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전부고 여기 빨간색을 또 그려볼게요. 이 빨간색은 고정부입니다. 이 글랜드 패킹, 글랜드 쪽에 이제 연결이 돼서 고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파란 부분, 이 파란 부분은 회전부입니다. 너무 그림만 그리는데 오래 걸렸지만 파란 부분이 있고, 이 메커니컬 실은 이렇게 아까 이 빨간색 부분이 고정부라고 했죠. 이 파란색 부분은 회전부라고 했죠. 이 빨간색 부분은 약간 글랜드에 달려서, 그리고 또 이제 이 스토핑 박스에 연결이 돼서 그런 케이싱에 연결이 돼서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파란색은 이 회전축에 연결이 돼서 회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스프링이 있습니다. 여기도 스프링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이 파란색은 스프링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쭉 써보면은 스토핑 박스, 그리고 글랜드, 그러면은 얘가 이제 스토핑 박스가 되겠고요. 얘가 글랜드가 되겠죠. 얘는 이제 메커니컬 실이 되겠고요. 이렇게 회전부, 로테이팅 파트가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고정부가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글랜드 패킹이 글랜드에서 조여지면서 이제 이 글랜드 패킹이 압축이 되면서 이 가로 방향으로, 세로 방향은 좀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늘어나고 싶은데 또 스토핑 박스나 축에 막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사이에서 또 압축이 되면서 이제 그런 틈 사이들을 메꾸게 됩니다. 실링이 완전히 되는 스타일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실 이 로테이팅 파트랑 이제 이 케이싱 사이에 이제 거기도 이제 오링들이 있긴 하거든요. 지금 제가 그림에는 안 그렸는데 오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가 여기서 그림으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오링으로 연결이 돼서 이제 실링을 방지하고, 여기서 실링을 방지해주는 메카니컬 실의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내부의 유체가, 여기 같은 경우는 내부의 유체가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걸 방지해주는 게 글랜드 패킹인 거죠. 여기서도 그럼 내부의 유체가 우리는 이렇게 토출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축과 케이싱 사이 빈틈이 있으니까 나가려고 계속 해요. 왜냐면은 외부의 압력이 더 낮기 때문에. 외부는 대기압이죠. 나가려다 보면은 이제 쭉 나가려다 보면은 이제 여기서 막히게 돼요. 여기 파란색은 회전부죠. 회전부는 계속 돌고, 빨간색 부분은 고정부 역할이 돼서 돌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 돌면서 이제 유일하게 나갈 수 있는 구멍이 이제 여기에요. 회전부랑 로테이팅이랑 이 스테이셔너리 파트, 고정부의 그런 여기 빨간색과 파란색의 경계점에서 이제 누설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갈 수가 있겠죠. 그거를 막아주는 게, 얘 같은 경우는 글랜드 패킹을 조일 때 그런 볼트의 조임력이라면은, 얘는 이제 이 로테이팅 파트가 이제 내부적으로 스프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프링의 적당한 복원력에 의해서 얘는 계속 늘어나고 싶은데, 이 빨간색이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당한 압착력이 생기겠죠. 이 파란색은 고정이에요. 그리고 이 파란색
파란색과 이 파란색이 스프링에 연결이 돼 있는데 얘를 조금 압축시킨 상태에서 설치해요. 그럼 얘는 이제 그런 평형점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빨간색이 막고 있어요. 그러면 이 파란색과 빨간색 사이에 이 파란색이 복원력에 의해서 빨간색에 힘을 주겠죠. 근데 이 빨간색도 이런 글랜드 패킹이라든가 스토핑 박스에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겠죠. 그러면은 얘는 그냥 압축된 상태로, 우리 스프링이 압축되어 있으면은 얘가 늘어나려고 하는 힘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막고 있으면은 늘어나지 못하는데 그 늘어나려고 하는 힘을 계속 발휘를 하죠. 그래서 그 힘을, 이 파란색이 스프링에 의한 힘을 빨간색이 발휘하면서 이 파란색의 회전부와 빨간색의 고정부 사이에 이 적당한 압착력을 발휘하면서 이제 실링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펌프 내부의 유체가 나가려고 하다가, 유일한 구멍이 여기라서 여기를 나가려고 하다가 못 나가는 거죠. 네,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글랜드 패킹은 이제 패킹이 압축되게끔 해서 패킹이 이제 이 세로 방향 또는 이제 여기서 반경 방향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 쪽으로 힘을 발휘해서 실링을 유지하는 반면에 얘는 회전부랑 고정부랑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데, 따져보면은 유일한 그런 누설 파트는 이 회전부랑 고정부랑 만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제 회전부에서의 그런 스프링에 의한 복원력으로 이 회전부와 고정부 사이에 어떤 그런 적당한 압착력을 발휘시켜서 실링을 유지하는 것이 이제 메카니컬 실의 그런 특징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작성해 보았고요. 이제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이제 기존에는 글랜드 패킹을 쓰다가 이제 메카니컬 실로 점점 쓰는 추세예요. 예를 들어서 좀 더 중요한 그런 시스템이다. 아니면은 좀 더 뭐 누설이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부분에는 이제 메카니컬 실로 이제 가는 추세입니다. 왜냐면 메카니컬 실이 좀 더 누설 방지 효과적이거든요. 하지만 고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글랜드 패킹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좀 중요하다 싶으면, 좀 더 중요하다 그럼 메카니컬 실로 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 가정하에서 쭉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일단은 누설, 그리고 마찰, 그리고 동력 손실, 그리고 마모, 그리고 수명, 그리고 가격, 그리고 구조, 그리고 유지, 보수. 저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만 조사를 했는데, 이제 찾아보면 더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해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면 동시에 이해를 하시고 거기서 좀 더 확장해서 정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글랜드 패킹을 쓰다가 우리가 메카니컬 실로 점점 써나가고 있는 이유가 누설을 줄이기 위한 거죠. 좀 더 메카니컬 실이 완벽하기 때문에 좀 더 발전을 이렇게 메카니컬 실로 가는 거죠. 그런 베이스에 쓰면 돼요. 글랜드 패킹은 누설량이 많았어요. 많다. 근데 메카니컬 실은 없진 않고 거의 없다. 이렇게 되고요. 마찰은 글랜드 패킹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얘는 마찰이 크다. 그리고 메카니컬 실은 작다. 동력 손실은 마찰이 크기 때문에 글랜드 패킹은 마찰 손실이 크겠죠. 그리고 동력 손실이 크겠죠. 그리고 메카니컬 실은 동력 손실이 작을 거예요. 작다. 마모는 어떻게 써? 글랜드 패킹은
글랜드 패킹은 이제 스토핑 박스 그리고 케이싱에 의해서 이제 고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축은 이 고정되어 있는 그런 글랜드 패킹 사이에 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글랜드 패킹과 축 사이에서 이제 마찰이 발생하겠죠. 마찰이 크죠. 그러니까 마모는 축 입장에서는 있겠죠. 있다. 근데 메카니컬 실은 축이 도는데 축이 돌면은 이 회전부 파란색 같이 돌겠죠. 빨간색은 안 돌겠죠. 글랜드 안 돌죠. 스토빙 박스 안 돌죠. 케이싱 안 돌죠. 유일하게 마찰이 발생하는 부분은 이 파란색과 빨간색 사이입니다. 메카니컬 실 자체는 이제는 마모는 있지만 축 자체는 마모는 없죠. 여기는 없다.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명은 글랜드 패킹은 이제 마찰이 크기 때문에 짧습니다. 그리고 메카니컬 실은 이제 길다. 좀 더 구체적으로 따지면은 이제 글랜드 패킹은 이제 6개월 정도 본다면 이게 이제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유지 보수 프로그램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근데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는 뭐 제가 특정되는 시스템 또는 유지 보수 시스템에서의 그런 숫자를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보실 때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라고 쓰는 거고요. 이제 본인이 그런 근무하는 시스템에서 또는 설비에서 좀 더 정확하게 가져오시면 되겠죠. 그런 업무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정도 이렇게 숫자로 알고 계셔도 좋습니다. 이 말은 글랜드 패킹은 한 6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고 메카니컬 실은 한 2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가격은 글랜드 패킹은 단순해요. 그래서 얘는 초기 비용은 쌉니다. 싸다. 메카니컬 실은 이제 뭐 스프링도 들어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초기 비용이 비쌉니다. 근데 유지 보수 비용 유지 비수 보수 비용까지 따져보면은 글랜드 패킹은 자주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명이 짧기 때문에 결국에는 동일 기간 대비 얘는 비싸게 됩니다. 네, 이제 메카니컬 실은 그렇게 수명이 길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유지 보수 비용 입장에서는 이제 싸게 됩니다. 구조는 글랜드 패킹은 이제 부품 수가 간단해요. 부품 수가 적어요. 많지 않아요. 그리고 구조가 간단합니다. 메카니컬 실은 이제 한번 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부품 수가 엄청 많아요. 부품 수가 많고 또 구조가 간단하지 않고 복잡합니다. 유지 보수는 글랜드 패킹은 이제 구조가 간단하다 보니까 이제 쉬워요. 용이하죠. 메카니컬 실은 이제 구조가 복잡해서 얘는 어렵습니다. 얘는 난이죠. 예. 이렇게
작성해 보았습니다. 비교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일단은 거의 다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축봉장치 메커니컬 실 글랜드 패킹을 한번 이제 알아보았고요. 먼저 잠시만요. 오늘은 산업기기설비기술사 제111회 제4교시 03번 키워드 축봉장치 메카니컬 실 글랜드 패킹 이 둘을 비교했고요. 첫 번째로는 축봉장치 역할 했어요. 그 다음에 축봉장치의 주의사항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글랜드 패킹 한번 알아봤고요. 메카니컬 실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비교했습니다. 네. 그래서 축봉장치 역할은 이제 누설이나 유입, 유체의 누설이나 대기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된 장치죠. 어디서? 펌프에서. 그래서 기밀 유지가 역할이죠. 주의사항은 이제 축봉장치 조임이 약할 때, 그리고 축봉장치 조임이 강할 때 누설이 많고, 약하면 많겠죠, 누설이. 강하면 이제 누설은 적지만 마찰은 많겠죠. 조임이 약하면 누설은 많겠지만 마찰은 또 적겠죠. 뭐 이런 걸로 쭉 따져보는 그런 인과관계의 그런 결과들이 있을 것이고요. 글랜드 패킹 이런 거 이건 머릿속으로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메카니컬 실. 그래서 여기서의 그런 특징은 이 글랜드 패킹이 글랜드에 의해서 여기 볼트가 조입이 되거든요. 글랜드랑 스타핑 박스를 이제 볼트로 고정을 합니다. 그때 볼트의 조임력에 의해서 글랜드가 이제 일로 압착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글랜드도 이제 압착을 시키겠죠. 그러면서 글랜드는 이제 압축이 되면서 이 가로 방향은 짧아지면서 이제 세로 방향으로는 포화성 비율에서 늘어나겠죠. 늘어나려고 하는데 많이 못 늘어나요. 왜냐면은 스토핑 박스랑 축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스토핑 박스랑 축 사이를 이제 실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메카니컬 실은 이 파란색 부분 이거는 이제 회전부라고 해서 축에 고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빨간색은 이제 글랜드 그리고 스토핑 박스를 통해서 이제 케이싱에 고정되는 부분입니다. 이 빨간색은 돌지 않아요. 펌프축 회전할 때. 파란색은 돌아요. 그러면 유일한 이제 따져보다 보면 실링이 필요한 부분은 이제 여기 파란색과 빨간색 사이가 되겠고요. 이 사이가 이제 이 파란색이 회전부가 이제 스프링이 안에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스프링이 어느 정도 압축이 돼 있어서 스프링이 이제 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복원력에 의해서 하지만 이 빨간색에 의해서 복원하지 못하면서 이 빨간색과 파란색 사이의 그런 경계면에 일정한 힘을 가합니다. 그 힘이 이제 이런 실링을 막아주는 그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메커니컬 실은 작동을 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글랜드 패킹을 쓰다가 이제 메카니컬 실로 넘어가는 추세예요. 하지만 메카니컬 실이 굉장히 비싸요. 왜냐면 가공이 어렵고 또 부품 수도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메카니컬 실이 일단은 비싸고 복잡하지만 더 좋아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깔고 가면서 비교를 하면 훨씬 쉽습니다. 누설은 글랜드 패킹보다 메카니컬 실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메카니컬 실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마찰도 훨씬 작아요. 동력 손실도 작고요. 더 좋으니까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마모도 이제 축은 얘는 글랜드 패킹 사이를 축이 돌기 때문에 축에 마모가 있는데 얘는 축에 마모가 없습니다. 수명은 메카니컬 실이 좀 더 깁니다. 왜냐면 마모가 적기 때문에 마찰이 적기 때문에. 하지만 얘는 이제 비싸겠죠. 하지만 이제 얘는 수명이 길고 또 뭐 그러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 입장에서는 좀 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메카니컬 실은 일단 부품 수가 많고
구조가 복잡합니다. 이게 단점이고요. 유지보수가 얘가 이제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냥 바로 교체해버리면 괜찮은데 막 메카니컬 실을 뜯어보고 뭐 교체하는 뭐 어느 부품이 잘못됐는지 그 메카니컬 실 내에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건 좀 어렵죠. 그냥 아예 새로 교체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유지보수가 어렵습니다. 새로 교체하는 건 쉽더라도. 이렇게 정리를 한번 오늘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그림 두 개 그리면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1시간 16분 정도 소요된 것 같고요. 이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